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얘기해볼까 합니다. 제가 비전공으로 학원으로 취직을 했어요. SI 파견직으로 다른 업체에 들어가는 신입 입장인데 3년 차로 뻥튀기해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일단 제 실력도 많이 부족하다 느끼는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구글링 하다 보면 대다수가 그런 현실이다 하는데 이 대다수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점 좀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비전공자셔서 아무래도 주변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없을 거고, 그래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, 그 SI 산업의 구조가 소위 갑의 위치라고 하는 고객사로부터 SI 가장 상위 업체? 인 을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하청을 주고 또 그 아래로 하청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청의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관련한 내용은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었던 그 책에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. 이 책을 사서 읽으시라는 말이 아니고 뭐 서점에 가셔서 한번 쓱 훑어보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I 파견업체에서는 인력을 파견을 보낼 때 3년 차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 3년이냐 하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견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경력자를 원할 테고 파견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 3년 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을 텐데 또 신입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. 이렇게라도 시작해서 일을 빨리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신입인데 나한테 일을 시키는 곳에서는 3년 경력의 능력을 요구한다면 아무래도 내 몸과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 신입으로 들어가서 신입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. 근데 대다수가 그런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90년대부터 이어져 온 고쳐지지 않는 ESI 산업 구조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말뜻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청 단계가 내려오면서 개발자에게 들어갈 인건비가 줄어들겠죠. 개발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해서 그만큼 취업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많은 기업들에서 원하는 요건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. 근데 전공도 안 하셨고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당장 취업이 급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들어가서 좀 일이 익숙해지면 좀 더 조건이 괜찮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취업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내 상태에서 여기저기 지원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목표나 지점을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뭐 수능 공부를 하고 뭐 학종, 생기부 이런 거를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면 당연히 더 상위권 학교로 가겠죠. 물론 이런 전형들이 훌륭한 학생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다. 그래서가 아니고 어쨌든 어떤 기준을 세워놔야 사람들을 줄 세워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. 취업도 비슷하다고 봐요.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딱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계가 있고 그 업계마다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나 뭐 생활 공부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물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그 많은 업계와 많은 회사 중에서 지금 SI 업계의 한 파견 업체에 취업을 하신 거거든요. 그거를 본인이 알아보셔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저도 취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정신없이 몇 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중고 대학생 때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이 좀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생활
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인맥도 달라지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서인데, 물론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몇 시간 앉아서 생각한다고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겪어보지 않으면 대부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,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,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,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,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기업 문화, 개발 문화, 뭐 다양한 게 있겠죠?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, 특히 이제는 컨텐츠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굉장히 테크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튜브 굉장히 많고, 뭐 책도 많고 기사도 있고 커뮤니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,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, 저런 부분은 좀 흥미가 생긴다라든지,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,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떤 업계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그런 타겟을 정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돼요. 그게 어떤 업계냐 혹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보를 잘 모으시면 돼요. 뭐 네이버, 카카오 등등등 이런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을 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 뭐 취업을 하고 싶다, 그런 곳들에서 주로 신입들에게 요구하는 소양은 컴퓨터공학 전공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, 그리고 뭐 실제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을 해서 뭐 런칭을 해봤는가, 그리고 요즘은 거의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겠죠. 요즘 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이 있는 것 같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고, 또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고,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나 채용 사이트,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구글링 하시면 면접 후기라든지 실제 거기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의 정보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, 그런 분들한테 콜드메일도 적극적으로 보내보시고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것들을 준비하려면 현재 내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. 내가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지,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준비해야 할 것들과 그에 따른 계획들이 다 달라지겠죠. 컴공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.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? 내가 3학년 이하면은 뭐 전과나 부전공 등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미 졸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대학교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뭐 책이나 부크라던가 이런 걸로 독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,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. 아니면 뭐 내가 실무적인 경험이 전혀 없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, 뭐 포트폴리오 겸 프로젝트를 하나 할 수도 있고,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과정에서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,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, 내 시간을 어디에 얼만큼 쓸지,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계획들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, 실행을 하다 보면 생각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, 내 생각보다 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, 그렇게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, 그럴 때 좌절을 하지 말고 다시 계획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진행이 점점 될 거예요.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사람들의 후기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고, 손품을 많이 팔되 그러는 과정에서 안 좋은 얘기들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세요. 그런 걸 보고 현실 진짜 암울하다,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참고만 하고, 근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던 간 3년 정도 버티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적응을 하고, 그래서 아마 3년쯤 뒤에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다 아시고 되게 많은 거를 할 줄 아실 거예요. 지금은 그냥 그 지점에 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. 그리고 전공, 비전공 그거는 취업할 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, 나는 비전공자니까 뭐 이런 데는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, 남들은 나보다 먼저 시작을 했을 뿐이고 나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뒤에 있을 뿐이지, 그만큼 좀 나는 늦게 가면 되는 거죠. 아니면 현재 내 시간을 굉장히 빠듯하게 쓰던가. 네,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자면, 어떤 타겟을,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집어 놓으면
거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워낙 정보도 많고 컨텐츠도 많고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어보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정보를 모으면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그거를 실행을 해나가면서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 싶으면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목표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정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존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고, 뭐 주변을 비교하거나 주변의 영향을 받지 말고, 내 목표만 생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안녕.